화학팸 여러분 안녕하세요. 2사학년도 6월 모평 화투 문제 함께 살펴볼 손은정쌤입니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험이 끝나면 뭐 궁금한 내용인 것 같아. 얘들아 정말로 너무 했었어. 근데 시험은 또 어땠니? 그치? 이게 참 궁금한데 쌤이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 선생님은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총평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총평 아직 안 본 친구들은 좀 보고 왔으면 좋겠고, 일단은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게 쌤이 이 시험지를 풀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앞부분은요, 심지어 첫 번째 페이지는 그냥 쑥쑥 풀렸어. 아마 쌤이랑 같이 해설하면서도 네, 첫 페이지는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렇게 움찔하는 문제가 딱 한 문항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문항이 무엇인지 문제로 같이 정리해 볼게요. 1번 문제는 뭐 우리 워낙 많이 보아왔던 문제니까요. 다음은 구리의 결정구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구리의 단위세포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이다 라고 하는 건 입방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그냥 기본 전제 조건 정도였고, 지금까지는 아직 평가원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활용을 해서 풀어야 하는 문항은 최근에는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1번 문항도 마찬가지였어요. 결정구조는 무슨 입방구조이다. 꼭지점에 입자들이 있고 면의 중심에 있으니까 면심 입방구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면심 입방구조니까요.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원자수는요 4개예요 라고 그냥 뭐 바로 나오고 넘어갔어야지. 근데 우리 그냥 해설이니까 다시 공부하는 거니까 이야기를 해본다면, 꼭지점에 있는 애들 8분의 1씩 8개, 그리고 면의 중심에 있는 애들 2분의 1씩 6개에서 총 4개의 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보기 중에서는 답 3번 체크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잘 해결했을 것 같아요. 2번 문제 볼게요. 쌤이 느꼈을 때 이 첫 번째 페이지의 특징은 그렇게 내용들이 어렵지 않거든요. 문제가 그렇게 해결하기 어렵지 않은데 요상하게 자료들이 마치 어려울 것처럼 제시가 되지 않았나 라고 쌤은 그렇게 느꼈어. 자, 우리 2번 보면요, 역시 쉬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4가지 화합물의 화학식 양과 기준 끓는 점을 나타냈고요. 4가지 물질은 H2O, 그리고 CH3OH, CH4SiH4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화학식 양과 기준 끓는 점을 바탕으로 쭉 나누어 놨으니, 일단 화학식 양을 기준으로 물질들을 분배를 좀 해보면요, 화학식 양이 가장 작습니다 라고 하는 게 CH4 16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식 양이요 H2O 화학식 양 분자량 18이 될 거죠. 자, 그러면 X랑 Y라고 하는 애들은 나머지 두 물질이에요. CH3OH와 SiH4, 그리고 둘 다 분자량이 32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도 끓는 점이 높은 애를 골라줘 라는 거였는데, 네, SiH4는 그치 무극성 분자니까 분산력만 작용할 거고요. 얘네들은 당연히 분산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힘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 또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여기요. 수소 결합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끓는 점이 더 높아야만 한다고. 이렇게 해서 4가지 물질들을 분류를 했으면 보기 기억니은 디귿은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됩니다. 분자 사이의 인력은, 이거는 우리가 끓는 점 가지고 판단을 하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분자 사이의 인력은 G가 W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더 높아요. X와 Y는 모두 쌍극자 힘이 존재한다.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분산력만 작용할 거고 쌍극자 Y에는 있을 거야. 그래서 니은도 틀린 보기. 자, 마지막 디귿 보면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존재하고 있는 화합물은 네, 모든 분자에 작용한다. 우리가 이거 수특에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었던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디귿은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만 맞았네요. 2번 이렇게 체크하는 문항. 네, 이렇게 해서 2번도 그냥 쓱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3번으로 가봅시다. 3번도 되게 그림은 뭔가 엄청난 걸 물어볼 것처럼 뭐 실린더 장치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묻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죠.
그림 가는 두 개의 피스톤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린더에 A, B, C가 들어가 있는 상태를 나는 고정장치를 모두 제거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애들은 모든 기체들의 압력이 일정해요. 자, 온도도 일정해요. 그러면 부피도 일정하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들의 몰수도 다 똑같아. 그치? 자, 몰수가 똑같은데 질량비가 1대 2대 10이래요. 그럼 1대 2대 10이 의미하는 건 분자량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량은 C가 가장 크고 B, A 순. 그래서 답은 5번. 3번의 답이 이렇게 가는 거여서 3번은 그림은 되게 어렵나 싶었지만 실제로 묻는 건 너무 쉬웠더라. 4번도 우리가 정말로 많이 보아왔던 그림이에요. 그림은 1기압에서 온도에 따른 H2O 1g의 부피를 나타내었습니다. 딩동댕. 오케이. 자,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가는, 일단 여기는 무슨 구간? 얼음 구간이고요. 가에서 요 지점으로 내려오면서 상태가 변하는 거고, 그 다음이 물, 요런 상태죠. 그럼 가라고 하는 지점은 네, 고체 상태 얼음입니다. 기억 딩동댕. 니은 볼게요. 혹시 진짜 설마 그러지 않았겠지만 1g에 들어가 있는 H2O의 분자수, 이거 부피랑 관련돼 있나? 혹시 밀도랑 이렇게 고민한 친구 전혀 없을 것 같아. 그치?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애들은 몰수에 비례하는 거고요. 그럼 질량이 일정하다고 하면 이 물질들이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항상 분자수는 같아야만 하겠더라. 그래서 니은이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디귿 보겠습니다. 0도씨 1기압에서의 기체의 밀도는 물어보고 있어요. 자, 0도씨 1기압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방금 요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열을 해가요. 그러면 얼음이 물로 바뀌어. 자, 그랬더니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감소했어? 그러면 밀도가 커져야겠지. 그래서 밀도는 네, 물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 3번 이렇게 확인하는 문항이었고요. 정말로 기본 개념 중에 개념, 기본 개념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역시 쓱쓱쓱 이렇게 4번도 넘어갑니다. 5번으로 왔어요. 5번도 진짜 뭔가 엄청 있을 것 같은 표였거든? 아무것도 없었지. 자, 표는 300켈빈 1기압에서 세 가지 수용액에 대한 자료입니다. 네. 아, 삼투압이 나왔네요. 자, 그럼 삼투압이 나왔으면 우리가 떠올려줘야 하는 식은 CRT가 되겠죠. 상수고요. 우리 문제를 쭉 읽어보면 300켈빈. 온도가 다 똑같아요. 그럼 결국 삼투압은 몰농도에만 비례하네.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근데 용액의 부피가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는 용질들의 몰수가 바로 몰농도에 비례합니다. 그게 바로 삼투압에 비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몰수비 확인해 볼까요? 너무 고맙죠? 사용하고 있는 용질의 질량도 다 똑같아요. 그럼 몰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하고 있더라. 만약에 이 문제가 A, B, C가 정확히 어떤 숫자들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다면 우린 정말로 얘네들이 반비례하는 값들이 얼마인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근데 지금은 뭐야? 대소관계만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분자량이 작습니다. 입자수가 가장 많을 거고요. 몰농도 가장 클 거고요. 그럼 삼투압 커질 겁니다. 분자량이 가장 커요. 입자수 작아질 거고요. 몰농도 작아질 거고요. 삼투압 작아지겠죠. 그래서 순서는 B, A, C.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 이렇게 그냥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5번까지 수월하게 왔고요. 6번을 볼 건데 6번은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는 약간 2페이지 중간 내지는 3페이지 정말로 극초반쯤에 있을 법하기도 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2페이지 정도에 있을 법한 문제인데 첫 번째 페이지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기출문제의 형태이고 이렇게 자료들이 표로 제시가 된다거나 어떤 증기압력이 표로 제시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줄글들 있지. 사실 조건 땡하고 땡땡 뭐라고 하고 땡하고 뭐라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정말로 많이 연습을 해왔었다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이미 충분히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쯤 됐으면 여러분만의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쌤이 항상 얘기하던 거 있지. 이거 표 보고 바로 안 나올 것 같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냥 그림을 그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표를 가지고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온도에 따른 A와 B의 증기압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어져 있고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억땡부터 보자. T2 도시 430mm Hg에서 B의 안정환상은 기체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쌤은 어떤 숫자가 좀 보였냐면 B라고 했잖아요. B에서 430이라고 하는 바로 이 숫자가 눈에 보여요. B에서 430이라고 하는 애들은 여기 있었거든. 언제? 온도가 T1일 때. 온도가 T1이면 증기압력이 430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었지? 그치? 외부의 압력이 430mm Hg면요. B의 끓는 점은 T1입니다. 그럼 T2는 이미 끓는 점을 넘어간 지점이에요. 액체가 모두 다 기체로 바뀌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안정환상은 기체에다 기억 딩동댕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니은 볼게요. T4 도시 500mm Hg에서 A의 안정환상의 수는 2이다. A죠. 5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확히 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건 알고 있냐면 500이라고 하는 건 이 사이에 어느 값일 거야. 그럼 이 사이에 어디에서 증기압력이 500mm Hg가 됐다라는 거는 자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뭐 그때 온도를 예를 들어서 그냥 T라고 할게요. 자, 외부의 압력이 500mm Hg일 때 A의 끓는 점은 T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T4는 끓는 점보다도 온도가 더 높은 상태니까 물질들이 모두 다 기체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정환상의 수는 1개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야. 자,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430mm Hg일 때 끓는 점은 이거 물어보고 있고 이거는 바로 나와야지. 근데 우리 이렇게 외부의 압력이 얼마이다 이런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 없었어요. 자, 외부의 압력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끓는 점의 대소 관계를 비교를 할 때 분자 간의 힘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었고요.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더 작습니다. 분자 간의 힘이 더 커요. 끓는 점이 더 높아지겠다. 어떤 외부의 압력이든 상관없이 항상 A가 B보다도 끓는 점은 더 높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 기억 디귿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표를 보고 그냥 바로 체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거고요. 아니면 쌤은 정말로 이 그림 그리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장에서 야 막 복잡해 죽겠는데 이거 생각한다고 이거 하나하나 맞춰간다고 시간을 쓰느니 그냥 선 쭉쭉 긋고선 판단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요? 자,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더 작은 애가 A였고요. 더 큰 애가 B였습니다. 기억으로 판단을 해볼게요. 우리가 430이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T1일 때 증기압력이 430mm Hg입니다. 이때보다도 온도가 더 높았으니까 물질은 기체로 존재해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니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T4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T4가 여기였으면요. 그때 증기압력은 뭐 여기 어딘가에 760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압력은 언제라고요? 500mm Hg 이 상태라고요. 그럼 기체로 존재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자. 표를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좋겠죠. 네, 아무래도 시간이 줄어들 거고요. 이걸 그리는 시간도 줄어들 거고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자,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림 그려서 그래프 그려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자, 우리 6번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눈에 띄는 문제는 없었는데 6번 정도는 혹시 연습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수특 수화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많았으니까 꼭 한번 다시 살펴봐 주세요. 이번엔 7번 문제 볼게요. 25도씨 1기압에서 4가지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고 이때 X는 까지 나왔는데
헬스 법칙과 관련된 문제인데 꽤 쉽게 나왔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잘 찾아갔을 것 같아요. 두 열화학 반응식을 생각을 해본다면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기체가 리퀴드, 액체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냥 대략적인 열의 출입 과정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건 발열 반응이 진행이 될 거야, 열이 방출이 될 거야 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게 기체가 만들어질 때라고 한다면, 액체가 만들어진다면 그것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돼야 될 겁니다. 왜? 액체가 기체보다도 가지고 있는 엔탈피가 더 작은 걸.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그럼 주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열화학 반응식은 어떤 의미? 물로부터 수소와 산소로 다시 쪼개 나가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열화학 반응식은요, 기체로부터 H2와 O2로 쪼개 나갈 거예요 라는 뜻이고요. 얘네들은요, 리퀴드로부터 다시 쪼개 나갈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얘네 둘의 차이가 의미해 주는 게 기체와 액체의 엔탈피의 차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시험지에 그리진 않았어요. 이제 그리진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각각들의 의미를 하는 게 무엇인지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88의 차이가 납니다. 88이라고 하는 차이가 무엇을 의미를 해준다? 요 관계, 요 두 엔탈피의 차이 값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우리 물을 2몰씩 사용하고 있어요. 2몰의 액체가 2몰의 기체로 바뀌기 위해서 그때 델타 H 88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몰수 꼭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걸 다시 위로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X라고 하는 애들을 찾고 싶으면 여기에서부터 얼마만큼 에너지가 더 방출됩니다, 이거를 찾아주면 됐는데, 물이 아니지, 수증기가 물로 바뀌고 있어요. 몇 몰이요? 4몰이요. 네, 우리는 2몰이 왔다 갔다 할 때 엔탈피 차이값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88이에요. 근데 여기선 4몰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 얘네들의 2배, 176kJ의 엔탈피 차이가 나타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여기서보다도 에너지가 더 많이 방출이 되었어야 하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76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나면요, 얘네들은 마이너스 2220 마이너스 2220이라고 하는 답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자료로부터 구한 X는 마이너스 제외하고 2220 이렇게 해주면 됐는데,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함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어렵지 않잖아. 심지어 계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근데 첫 번째 함정은 무엇이었냐? 이거요. 2몰과 4몰.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네, 요거 하나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엔탈피가 어떻게 바뀌었니? 176이라고 하는 엔탈피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냈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 화살표의 방향, 요 두 개 정도 조심을 해줬으면 7번 자체의 문항은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 7번은 마무리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문제는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엔탈피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그 계수 확인을 해야 됩니다. 8번. 그림은 서로 다른 농도의 A 수용이 가나다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가의 밀도는 1.1g/ml이고 A의 확식량은 100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얘네들을 모두 다 혼합한 후 A를 일정량을 더해서 녹여주었더니 1몰랄 농도 A 수용액이 만들어졌대요. 요런 문제 언젠가 봤죠. 내가 이거 언제 봤니? 네, 쌤이 항상 얘기해요. 기출 봐야 된다고. 작년 수능 기출 문제 있었습니다. 작년 수능 기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표로 나왔어요. 이렇게 표로 나와서 가나다를 혼합시키면 1몰랄 농도가 될 거야. 근데 쌤 아직도 기억해. 가용액이었나? 하나가 이미 1몰랄 농도여서 우리는 나다를 혼합을 했을 때 1몰랄 농도를 만들어내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반복되어 왔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해결을 해 나갔어야 하는 그런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100ml가 있고요. 지금 밀도가 1.1이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110g이 되겠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는 0.1몰입니다. 화학식량이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질은 10g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숫자를 보면 이제 익숙하지? 어떤 거랑 연결이 돼야 돼요? 1몰랄 농도라고 하는 거랑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너무 익숙한 숫자잖아. 자, 용액이 1몰랄 농도였습니다 라고 하면 용질이 1몰, 즉 100g 있을 때 용매는 1000g이에요. 그래서 더해주면 용액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질량비가 1대 11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숫자 맞잖아. 그래서 이쯤 됐으면 쌤이랑 그렇게 수능 개념 특강 완성까지 해왔으면 이 정도의 비율들은 눈에 좀 빨리 보였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미 가 용액이 가가 1몰랄 농도입니다 라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주면 돼? 나, 다를 섞어서 여기에다 A를 일정량을 추가를 해서 얘네들이 1몰랄 농도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1 혼합했으니까 똑같이 1몰랄 농도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0.5몰랄 농도의 용액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비율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1몰랄 농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용질의 질량이 1g 있으면 용매의 질량이 얼마가 돼야 돼? 11에서 1 빼서 그치 10이 돼야 돼. 이렇게 되면 1몰랄 농도예요. 근데 지금 여긴 0.5몰랄 농도라고 하죠. 그럼 용질의 몰수는 그대로일 때 용매의 양을 2배로 늘려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나눠주면 되는 거야? 2대 40이 되는 거죠. 42g이라고 하는 용액 속에는 2g의 용질이 들어가 있고 40g의 용매가 녹아 들어가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뤄 올게요. 이건 고맙다. 10%라고 했으니까 용질이 10g 있을 때 용매는 90g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 둘을 더하기로 했어요. 자, 더할게요. 그러면 용질은 1 더하기 10. 그리고 용매 양은 20 더하기 90. 이거 40이지. 일단 여기에서 요거는 우리 기준값이었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용액은 42g이니까 여기 아래로 가겠습니다. 2 더하기 10 그리고 40 더하기 90 해서 여기는 130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용질을 Xg 추가로 넣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비율이 어떻게 돼야 돼요? 1몰랄 농도가 돼야 돼요. 그럼 1몰랄 농도라고 하면 이거는 용질이 1g 있을 때 용액이 11g이야. 그럼 용매는 10g이 돼야 돼요. 이제 이 계산은 금방 나오죠. 네, 13배 됐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13배가 돼야 되고요. 그럼 이 값들을 다 더한 값이 13이 돼야 돼. 그럼 X는 얼마? 따라서 X는 1입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에요.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보아오던 문항의 유형의 형태더라. 기출에서 나왔던 거랑 정말 요만큼 변하면서 나왔고 뭐 그냥 그래 뭐 잘해왔어 나 공부 우쭈쭈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면 괜찮은 문항이었습니다. 오히려 쌤 기준으로는 작년 유평에 나왔었던 그 농도 문제들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았었던 것으로 느껴져요. 그럼 이제 9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9번. 일단 이 문제도 자신 있게 빠르게 틀리지 않았어야 하는 맞아야만 하는 그런 문항이었죠. 자, 다음은 T도시 1기압에서 C2H5OCH3와 C3H7OH의 생성 엔탈피와 구조식 그리고 4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 우리 기출문제에서 봤어. 자, 쌤 이제 말하기도 힘들어. 수특에서 봤고 수원에서도 봤어. 매번 했었던 문제고요. 쌤이 심지어 막 다른 문제들까지 다 가져와서 우리 진짜 열심히 했었던 문제거든요. 안 틀렸지? 잘 했을 거야.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물질을 보면요. 분자식이 네, 지금 구조 시성식이라고 하거든요.
몰라도 돼 얘들아. 지금 적어 놓은 건 좀 다르지만 결국 탄소 3개에 수소 8개에 산소 하나입니다. 이건 똑같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반응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반응의 델타 H를 구할 때 우리는 2가지 방법을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거? 그치, 생성 엔탈피가 제시가 돼 있으니까 생생 반생 하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었던 게 결합 에너지가 나오면 반결 생결 이용합시다, 이거 있었죠.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생생 반생하겠습니다.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마이너스 255고요. 자, 빼기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이렇게 해주면 결국에 마이너스 4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반결, 생결. 근데 이렇게 우리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쯤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무엇이 있어요? 그치, 물질의 상태가 기체이니까. 얘들 이거는 태도야. 자, 기본 마음가짐이고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태도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기체이니까 다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럼 반결생결을 쓸 건데 우리가 반결생결을 할 때 어떻게 하기로 해요? 어차피 남아있는 결합들, 끊었다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결합은 처음부터 생략을 하자. 아예 없어지는 결합들, 새롭게 생성되는 결합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분자의 구조식을 보면 CH 결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는 끊어져서 없어져야지.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끊어내자. 자, 그리고 또 어떤 결합이 있냐면 C542 결합이 있어요. 하나, 둘. C542 결합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 있던 애 하나는 끊어내버려야지. 자, 여기에서 끊어낼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올게요. 탄소 사이 결합이 2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는 그럼 새롭게 생성이 됐어야 되겠다. 그럼 얘네들만 가지고 이제 적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오른쪽에 하나 이거 놓칠 뻔했다. 이쪽에는 있지만 이쪽에는 없는 거. 요거까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적어 본다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끊어야 되는 거 X 이 사이의 결합 410, X 플러스 410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생성되는 결합 볼 거예요. CC 사이에서 결합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OH 사이의 결합, 네, 또 역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고, 우리한테 궁금한 건 뭐였어? X 마이너스 Y의 절대값 넘겨주면 10. 그럼 절대값은 10입니다. 9번의 답은 1번이야. 이렇게 해서 바로 넘어가야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7, 8, 9 이 페이지의 왼쪽에 있던 문항들은 낯선 문항들이 아니었더라. 새로운 문항 아니었었고, 기출에서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문항들이 조금씩 변형되면서 정리되면서 나타난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넘어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A와 D가 각각 분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속도식이고, K1, K2는 반응속도 상수입니다. 온도 T에서 K1은 2K2예요 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면 온도 T에서 강철 용기 가에는 A를, 나에는 D를 넣은 후 각각 반응이 진행이 될 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이구, 네. 사실 이 문제가 되게 쉽죠. 왜 또 쉬워졌냐면 아예 알려줬거든. 가에서는 A 그리고 나에서는 T를 넣었으니까 반응이 진행이 될 거야. 이렇게. 네, 이런 걸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 그럼 A에 대해서 볼게요. 처음에 0.8 농도가 있었습니다. 1차 반응이죠. 그럼 반감기가 지났으면 0.4몰 농도. 자, 똑같은 시간이 한 번 더 지났으면 0.2몰 농도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T일 때 0.2몰 농도라고 하는 건 반감기가 2번 지났어? 그러면 여기에서 반감기는 2분의 1T일 거야? 라는 걸 체크를 했죠. 그럼 나에서 볼게요. 자, D를 처음에 0.4 넣어줬습니다. 절반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T였네? 그럼 반감기가 T네. 우리가 이거랑 관련지어서 한 번 정도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은 1차 반응이죠. 그러면 반감기라고 하는 애들은
반응 속도 상수에 반비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 상수가 K1이고 여기서는 반응 속도 상수가 K2네. 근데 K1이 K2보다도 더 크다고 했네. 그럼 반감기가 더 짧아지겠네. 요 정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에서 A의 반감기는 2분의 T입니다. 라고 나왔고요. 아이고. 자, D은 T일 때, 바로 요 지점일 때 A와 D의 농도가 서로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반응 속도는 K1과 K2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K1은 2K2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니은은 맞는 보기. 자,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나. 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에서 T, 그리고 T에서 2T 동안에 D의 평균 반응 속도는 인데, 자, 그럼 반감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물질의 양들이 절반씩 줄어들고 있네? 걸린 시간은 똑같은데, 그럼 반응 속도는 2분의 1배 되겠네? 그래서 니은도 맞죠? 니은과 디귿 답은 4번, 10번의 답 체크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 속도와 관련된 정말로 기본적인 내용들 문항으로 다시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역시 그래 그러했었지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11번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묻는 문제, 기억 1, 2, 3, 4, 5의 형태로 묻는 문항이 작년이었나? 네, 아무튼 최근 기출 중에 한번 나왔었던 것 같고요. 요렇게 그림을 보았을 때 약산을 두고 거기에다 물을 첨가할게요. 또는 강염기를 첨가할게요. 이런 식의 형태도 많이 보아왔던, 연계 교재에서도 많이 보아왔던 자료의 형태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약산 HA의 이온화 반응식과 25도씨에서 이온화 상수 KA를 나타냈습니다. 그림 가는 0.1 몰농도 HA 100ml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물을 첨가하고 NaOH를 첨가했습니다. 일단 요거 봐야지. 요거 여기에서는 그냥 몰라요. 그냥 미지수 X 첨가했어요.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가는 걸로부터는 어떤 자료를 바로 뽑아내기 어렵다고. 근데 가에서 다로 가는 거 볼게요. KA가 매우 작죠. 약산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대부분은 HA, 그냥 분자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거기에다 강연기를 넣었으니까 중화 반응하면서 점점 HA가 사라지고 A-로 바뀌어 나가는데 그 비율이 1대1이래. 그럼 우리가 넣어주는 염기가 이 안에 존재하고 있던 약산의 절반이었겠네? 농도가 똑같아요? 그럼 부피비가 2대1이 되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물 50만큼 첨가해줬어. 이렇게 얘기해 줄 거고. 그럼 1번이 틀렸습니다가 바로 나와요. 2번 보겠습니다. 가에서의 pH는, 여기서의 pH는, 자, pH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얘는 루트 CKA.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pH는 3보다도 더 작아지겠는데,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 3번 볼게요. 3번은 어떤 거였냐면 HA분의 A- 가랑 나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이건데, 역시 쌤이랑 같이 개념을 열심히 공부해왔던 친구라면 그냥 바로 생각이 나야 돼. 물을 넣어서 희석을 시켰네? 그럼 평형이 깨졌어. 새로운 평형을 향해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될 거야. 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됐죠? 물을 첨가하면요, HA, A-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모두 다 작아져요. 그런데 지금 생성물에서의 농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얘네들은 곱하고 곱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정반응이 일어나자, 그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생각해서 해줘도 돼요. 이게 바로 KA였잖아. 산의 농도가 묽어졌으니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KA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이 값들이 커져야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도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4번입니다. 다에다 0.1 몰농도 HCl 1ml를 1ml를 첨가하면 HA가 A-보다도 더 커져요. 근데 여기는
결국 이 둘이 1대1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완충용액이죠. 그래서 사실 미량의 산을 넣어도 pH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왜? 그치. 수소 이온이 A-랑 결합을 해서 다시 돌아갈 거거든. 자, 그럼 A-는 사라질 거고요. HA는 늘어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4번이 딩동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다에 여기에 0.1 몰롱도 NaOH를 Xml, 즉 50ml로 혼합을 하면,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는 여기에다 추가를 하면요, 결국엔 여기에 0.1 몰롱도 NaOH를 100ml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산염기의 양이 딱 똑같으니까 중화점에 도달을 하는 거고, 그럼 NaA가 존재하겠네. 일단 문제는 뭐였지? 얘네들은 강염기로부터 온 애들이어서 가수분해 반응을 못해요. 근데 얘네들은 약산으로부터 온 짝염기이기 때문에 가수분해 반응이 가능하고요. 자, 일부가 가수분해 반응을 하면서 그 양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 둘이 같은 양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었겠지만 최종적으로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는 A-가 나트륨 이온보다도 더 적게 존재해야 되더라.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었어요. 쌤은 지금 다 우리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얘기한다고 조금 시간이 길게 느껴졌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판단을 했을 때 뭐 자주 물어보던 거네, 낯설지 않네 하면서 크게 부담 없이 해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표는 T도시에서 포도당 수용의 가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눈에 조금 보이고 있는 게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요. 상대값으로 제시가 됐다. 자, 그럼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얘네들은 결국 지금 용매를 똑같은 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하고 있더라. 자, 그럼 용질의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몰수 중에서도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몰수, 이 비율을 용질의 몰 분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비율이 2대1입니다 라고 하는 상대값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가나에서 각각의 용질의 몰 분율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얘들아, 요거는 결국 상대값인 거잖아. 전체의 몰수 중에서도 용질의 몰수에 대한 상대값의 비율만 알고 있으면 되죠. 정확하게 몰수를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상대적인 비율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거예요. 물과 포도당의 분자량은 18, 180입니다. 즉 1대 10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차피 얘네들도 다 비율로 갈 거니까 WW를 지금 잠깐만 제거하고 생각을 한다면 100을 1로 나눌 거고요. 2를 1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00대 0.2가 몰수 비율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소수가 나오면 약간 조금 까다로워지니까 그냥 양쪽에 10배씩 해서 1000대 2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은 질량비가 2대 10이니까 몰수비도 2대 10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요 관계를 찾았잖아.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변형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전체 몰수는요, 용질의 상대값을 용질의 몰 분율로 나눠주면 돼요. 용질의 몰수를 용질의 몰 분율로 나눠주면 되는데, 우리 용질의 비율이 2대 10입니다. 1대 5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 찾았고, 용질의 몰 분율이 2대 1입니다 라고 하는 걸 찾았으니까 전체 몰수비는 1대 10이 되면 됩니다. 됐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1, 가에서는 총 얼마가 있었냐면 1002만큼 존재하고 있었어요. 1002만큼. 그러면 나에서는 전체 기체 양, 전체 몰수가 이렇게 돼야만 되겠죠.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몰수, 존재하고 있는 몰수. 근데 지금 포도당에서 10만큼 존재한다고 했거든. 그럼 나머지, 이게 바로 물에 존재하고 있는 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물의 양과 질량,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여기서 0 하나만 떼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는 1001W라고 정리해주면 돼서 12번의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몰수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다. 요거
우리가 지금 분쇄꼴을 조금 약간씩은 변형시켜서 좀 더 다루기 쉬운 형태로 변형시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서 12번도 마무리해 볼게요. 13번입니다. 13번은 그냥 눈으로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림은 온도 T에서 실린더가 나의 각각 X로부터 이 Y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온도 T에서 K는 A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온도 T로 유지시키면서 가 나의 각각 X를 일정량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선생님이 물어보셨네요. 자, 그러면 학생 A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X가 첨가가 됐으니까 이 학생 A 보면 가에 X가 첨가됐어요. 지금 고정장치로 실린더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전체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거기에다 X가 들어왔으니까 X의 농도만 증가했겠네? 그럼 X의 농도를 감소시켜야 돼. 그게 무슨 반응?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요. 네, 맞습니다. 학생 B 보겠습니다. 이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면 나 속 전체 기체의 부피는 V 리터보다 더 커져요. 이거는 우리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 피스톤이 고정장치로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오케이, X를 넣으면 부피가 증가할 거야. 일단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면요, 어떻게 하든 반응이 진행이 됐겠죠. 자, 만약에 부피를 약간 감소시키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변한다고 해봤자 처음에 이 상태보다는 그치, 반드시 그 결과값은 더 커져야만 하겠더라. 그렇게 해서 학생 B도 네, 맞는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또는 만약에 평형 이동이 진행이 돼서 부피가 더 증가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뭐 어쨌든 처음보다 커지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 둘 중에 어떤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는 주어져 있는 이 화학 반응식이 어떠한 형태입니까에 따라서 결정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여기서 이거를 결정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왜? 그냥 그 경향성만 판단하면 되고 그 어떤 경향이 나타나든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학생 C 볼게요.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면 가와 나에서 K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A로 갔습니다. 그래서 C 딩동댕. 맞는 답은 5번 ABC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3번도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넘어가 줄 수 있는 문항. 14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C4H8의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쭉 주어져 있어요. 그림은 온도 T에서 두 강철 용기에 기체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실린더에도 헬륨이 들어가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열고 반응을 완결시킬게요. 자, 그리고 다시 꼭지 B도 열고 충분한 시간을 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전체 기체의 밀도가 X가 되네요.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들아 좀 아래로 쭉 내려와. 단 하면서 RT는 32 이렇게 나와 있지. 오, 반갑다. 역시 수특수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RT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다뤄왔었고 똑같이 다루면 돼요. 물론 평가원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쌤 기억에 평가원 문제 중에서 이렇게 RT는 얼마입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세요라고 하는 문항은 크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연계교재에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왔잖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RT가 제시가 돼 있다는 건 실제 어떠한 값을 찾아보세요 라는 의미가 나올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제 값을 찾아 나갈 때 처음부터 그 PV나 NRT를 모두 다 대입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약간 숫자가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상대값으로 다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실제 값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 거예요. 반응이 쭉 진행되면서 어차피 온도는 일정할 거거든요.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 PV는 N이라고 하는 요 상대값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4, 그리고 헬륨은 1만큼 기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반응식을 보면요. 하나 반응하면 반응물들은 전체 7만큼 사라지고 생성물은 8만큼 증가해서 전체 몰수는 1만큼 증가하게 돼요. 자, 주어져 있는 물질들의 양을 볼게요. 2분의 1 반응하려면 O2는 3만 있으면 되죠. 오케이. 얘네들이 한 개 반응물로 다 사라지겠다.
그럼 1 반응했을 때 전체 기체 양이 1 증가합니다 라고 했으니 2분의 1 반응했을 때는 2분의 1만큼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보다 2분의 1 증가했으니까 전체 기체 양이 6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 PV는 N 요 관계로 맞잖아. 열고 열었어요. 그럼 전체 기체 압력이 1이니까 전체 기체의 부피가 이게 6L가 되겠습니다. 해서 6L를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뭐냐면 밀도라고 했으니까 질량에 대한 관계까지도 찾아봐야겠지. 질량 찾을게요. 얘네들의 분자량은 12 곱하기 4, 48에다가 8을 더해줬으니까 56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분자량이 32. 우리 문제에서 여기 56 주어져 있다. 32, 4.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곱하면 얘네들은 28. 이 둘을 곱하면 4 곱하기 32. 그리고 이 둘을 곱해서 4의 질량을 나타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서 말하고 있는 2분의 1, 4, 1은 실제 몰수가 아니죠. 우리가 임의로 잡아놓은 어떤 상대값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그럼 이 상대값이 실제값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그때 바로 이 RT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RT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PV는 nRT라고 얘기했죠. 자, 만약에 PV가 1이라고 한다면 RT가 32라고 했으니 실제 몰수는 32분의 1이 되어 주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상대값들에다가 모두 다 32분의 1씩 해주는 게 실제 몰수가 되는 거고, 질량 역시 마찬가지예요. 질량 역시 우리가 계산해 놓은 거에서 32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32. 이야, 바로 딱 나온다. 그래서 질량은 5가 됩니다. 그래서 5를 6L로 나눌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X일까?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풀었을지가 조금 궁금해. 근데 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RT가 나왔어. 실제 값과 어떤 관계를 찾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봐요. 봤더니 부피 그리고 질량에 대해서 찾으라고 했네? 또 우리가 지금까지 부피라고 하는 애들은 다 상대적인 관계로서 찾아올 수 있었으니까 오케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그 상대값을 이용을 해서 상대적인 물질의 질량을 찾고요. 그거를 실제값으로 변환시키는 그 과정을 한 번만 더 거치자.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처음부터 얘네들을 다 뭐 이렇게 해서 실제 몰수로 바꿔서 접근을 해도 괜찮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약간 개인쌤은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뭐 꼭 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요 정도로 14번은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RT는 이라고 하는 형태가 꽤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9월도 한번 봐야 되긴 하겠지만 혹시 수능에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문항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14번은 꼭 다시 한번 복습해주고 수특 수완에서도 RT 문제들 살펴봐주기. 이번에는 15번 문제입니다. 회는 100L 진공 강철 용기에 H2O 리퀴드 6g을 넣은 후 H2O 리퀴드와 H2O 기체가 서로 다른 온도에서 도달한 평형 1, 2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이 문제는 조금 고민했어. 어디에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걸까? 어느 카테고리에 넣어줘야 하는 문제일까? 왜냐면 여기 보면 분명히 증기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이 물의 증기 압력은 이라고 해서 액체 파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다가 결국에 여기 RT라고 해서 기체 양을, 기체의 압력, 그리고 RT, 그리고 부피, 기체의 몰수까지도 찾아볼 수 있겠네? 그럼 이 문제는 PV나 nRT를 써야 되는 기체 문제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둘의 어느 사이다. 이 둘을 잘 콜라보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떠한 상대값으로 가볼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요. 여기에서는 정말로 너무 탁탁 대놓고
H2O가 6g 있습니다. 3분의 1몰 있어요. 실제 압력이 이렇고요. RT가 이래요 라고 했으니까 실제 값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실제 값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기에다 우리가 H2O를 6g 넣었고요. 결국 3분의 1몰 넣어준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로 와볼게요. 지금 100리터라고 했거든요. 100리터에 기체가 몇 몰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PV는 nRT를 그대로 이용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100리터 곱하기 50분의 1, 그래서 PV는 2, 몰수 N일 거고 RT가 24 라고 했으니까 몰수는요 12분의 1몰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기체가 12분의 1몰 존재하는 거야. 그럼 우리 원래 H2O를 3분의 1몰 사용하기로 했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12분의 1몰이 기체로 바뀌었으니까 나머지가 액체가 되겠죠. 자, 그럼 액체는 12분의 3에서부터 12분의 1을 빼면 12분의 3이 되겠다. 네, 12분의 3몰의 액체가 남아 있습니다. 얘네도 사실 똑같이 접근하면 돼요. PV 100에다 20분의 1 곱했으니까 5, RT가 25라고 했죠? 그러면 몰수는 여기가 5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빼자. 기체가 5분의 1 있어요. 그럼 나머지 액체 양은 15분의 5에서 15분의 3을 빼주면 되니까 15분의 2 라고 하는 값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궁금해하고 있는 건 y분의 x는 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이 둘 확인해 주면 되겠죠. 어차피 분자량은 같으니까 질량비는 몰수비일 거고 몰수비 그대로 가겠습니다. 4분의 1 그리고 y로 나눠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돼서 결국엔 기체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증기압력과 관련된 문제인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몰수로 접근을 해보는 게 선생님이 첫 번째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썼다라는 건 또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갈 거냐면 기체잖아. 압력? 그러면 이 관계도 어떻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넣어준 얘네들이 모두 다 기체로 바뀌었다면 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 그럼 PV는 nRT니까 P는 V분의 nRT가 되죠. V는 100리터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RT가 첫 번째 실험에서는 24였어요. 우리는 몰을 3분의 1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쭉 정리를 해본다면 여기는 50분의 4 기압이 되겠지. 근데 이 50분의 4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넣어준 이 얘네들 3분의 1몰이 모두 다 기체로 바뀐다면 50분의 4야. 근데 실제로 증기압력은 얼마예요? 50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도 4분의 1만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는 액체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넣어준 전체 중에서 4분의 1은 기체로 바뀌었고요. 4분의 3이 액체로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실험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면 되겠죠. 100리터예요. 기체가 3분의 1몰이었고요. 이번에는 RT가 25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12분의 1이라고 하는 압력을 나타내야만 해요. 그러면 얘네들을 조금 스케일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120으로 맞추자. 그럼 120에 60. 이렇게 120에 6이 되겠다. 네, 120에 6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럼 모두 다 기체로 바뀌었으면 그런데 실제는 이만큼. 그럼 나머지 120분의 4는 어떻게 된 거야? 액체로 남아있는 거지. 4대 6이네? 전체 중에 10분의 4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네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어차피 전체라고 하는 양은 똑같았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비율이 바로 X와 Y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아까 전에 계산을 했던 거랑 마찬가지의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몰수로 바꿔서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기체 압력들을 비교를 해서 전체 중에 얼마만큼이 액체로 남아있고 얼마만큼이 기체로 바뀌어갔는지로 접근을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5번도 조금 새롭더라. 이게 뭔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역시 RT를 사용해서 접근을 하는 문항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보아오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꼭 봐야 돼요. 특히 증기압력에서 전체 넣어준 것 중에 기체로 바뀌고 나머지는 액체. 이렇게 생각하면서 15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6번입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입니다. 표는 강철용기 가나에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네, 초기 상태, 평형 상태에 대한 자료이고요. 평형에서 C의 질량은 가나에서 서로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평형이잖아. 그러면 K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K에 대해서 이제 이거 정말로 익숙할 것 같아요. 이 주어져 있는 화학 반응식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A의 몰수, B의 몰수, 분의 C의 몰수, 그리고 여기에 계수합은 2였고 계수합은 1이야. 오케이. 그러면 V 한 번 더 곱해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K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연습해 왔습니다. 근데 가나를 보면요, 용기의 부피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K라고 하는 애들은 얘네들 몰수의 B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뭐가 있냐면, 가에서는 C를 6만큼 넣었거든요. 그럼 역반응이 진행되면서 평형에 도달을 할 건데 똑같은 양이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A와 B의 양이 서로 똑같다. 자, 그럼 나는 또 어떻게 볼 거냐면, 둘이 3, 3 존재하잖아. 얘네들이 모두 다 C로 바뀌었으면 결국에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용기에다 C를 3 넣어주고 얘네들이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 자, 그럼 역시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A와 B의 양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K를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서 K는 1대 16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에서 A의 몰수를 A라고 할게요. 자, B의 몰수는 A와 서로 똑같았죠? 분의 C 해주면 되고, 나에서는 A의 몰수를 A-라고 할게요. B의 몰수도 네, B, A-랑 서로 같은 거죠? 자, 여기에다 C의 몰수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이 양쪽에서 가와 나에서 C의 몰수가 서로 같다고 했다고요. 그럼 결국 얘네들은 A-의 제곱 대 A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 B게 1대 16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1, 4가 됩니다. 1대 4의 몰수비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이건 다시 무슨 말이야? 돌아가자. 평형에 도달했어요. 평형에 도달하면 A가 4K 생성이 됐으면 우리 이걸로 갈게요. 자, B, 여기 나에서는 A가 K만큼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C의 양은 원래 6 있었는데요. 4K 사라졌죠. 여기에선 원래 3 있었는데요. K 사라졌죠. 근데 C의 양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다며. 같아야 된다고. 그럼 얘들아, K는 얼마야? K는 1이야. 그래서 K에 1을 대입을 해주면 4, 4, 2. 그리고 1, 1, 2가 됩니다. 그럼 전체 기체 양은 10, 그리고 여기는 4가 되겠지? 그래서 y분의 x는요, 4분의 10은 2분의 5예요.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하는 문항. 요 문항은 역시 작년 기출 중에 6, 9 수능 얘네들 중에 우리가 부피가 일정할 때 얘네들을 생략하고 이렇게 몰수의 관계로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연습을 했던 문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가져온 문항이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네, 이것도 16번은 이제 슬슬 좀 난이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문제는 이거죠. 네, 문제는 얘예요. 17번 문제가 진짜 어려웠을 거야. 실수한 친구들도 많았을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산이라고 하는 애들을 약산을 이렇게 다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꼭 봐야 돼요. 9월 그리고 수능에서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약산이야. 약산이면 이온화도가 이온화상수가 매우 작아. 그러니까 우리가 넣어준 애들이 대부분 그냥 HA의 형태로 존재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었다고.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자, 얘들아. 이 문제에는 약산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이 그냥 HA로 남아있을 거야 라고 그런 근사를 하고 가정을 하고 했던 거는 KA가 정말로 매우 작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딱 대놓고 약산이야 라고 제시가 된 경우엔 그런 식으로 갔었다고요. 그래서 마치 이 문제도 그래야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을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잘 살펴보면 약산이라는 표현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대부분이 HA로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일정한 값들을 나타내고 있네?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쌤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3이라고 했으니까 HA가 몰수로서 3K 있다라고 그냥 했습니다. 그럼 A-는 K만큼 있어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럼 HA의 일부가 이온화돼서 A-를 만들었으니까 하이드로늄 이온도 똑같이 K만큼 존재할 거라고 봐요. 그럼 두 번째 용액도 마찬가지로 갑니다. OM 있어요. HA가. 그럼 A-는 M만큼 있는 거고 하이드로늄 이온도 똑같이 M만큼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러면 1, 2에 존재했었던 처음에 우리가 넣어줬던 HA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재밌는 건데 우리 HA가 이온화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 우리 처음에 넣어준 얘네들의 양은 남아있는 양 그리고 만들어진 양 이 둘을 더해주면 그게 처음에 넣어준 HA의 양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처음에 우리가 4K만큼 넣어줬고요. 여기선 처음엔 6M만큼 넣어줬던 거야. 4K 중에 K가 이온화돼서 3K 남고 KK 생겼고요. 6M 중에 M이 이온화돼서 OM 남고 MM 생성이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어차피 넣어준 사용하고 있는 HA의 양이 같기 때문에 이 둘은 같습니다. 라고 갈게요. 그러면 결국 4대 6이 2대 3이니까 K와 M은 3대 2입니다. 이 정확히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상대값으로서는 3대 2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산의 종류가 같잖아요. 그럼 KA가 같아요. 이거 우리 KA 하면 맨날 보는 바로 그 시계의 형태였잖아. 그래서 그 KA의 형태를 사용할 건데 이거 그냥 가자. 요렇게 갈게요. 그럼 KA를 뒤집어 준 거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이 아래쪽으로 와야겠지.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를 우리 첫 번째 실험에서는 K라고 했으니까 K를 얘네들이 존재하고 있는 용액의 부피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농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실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HA 다시라고 할게요. 여기에다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로 나눠줘야 되니까 몰수 넣어주고 부피 X라고 할게요. 어차피 밀리리터 단위들은 다 약분되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굳이 리터로 바꾸지 않고 바로 250X라고 했습니다. KA가 같아요.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 값을 알고 있거든. 3이라고 알고 있고 얘네들을 5라고 알고 있어요. 이 둘의 비율이 K와 M, 얘가 3이라면 얘는 2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3, 3 약분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5 약분되고 여기 5 약분되면 50. 따라서 X는 50에다 2 곱해주면 돼. 100이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 초기 농도가 막 얼마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굳이 그 숫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오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 풀다가 90 나온 친구들 꽤 많을걸? X는 90이다. 그래서 그 X는 90이다 라고 나온 친구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낸 거냐면 이거야. HA가 약산이야
라고 우리가 그냥 단정을 지어버린 거야. 약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단정을 사실을 지은 거냐면 여기와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HA의 양이 서로 거의 같을 거야. 넣어준 양과. 그래서 3K가 5M일 거고 K와 M의 비율이 5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얘들아 여기에다가 5대 3의 비율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하면 X가 90이 돼요.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을 한 거지. 약산일 것이야. 자, 그리고 약산이면서 이 둘에서 HA의 농도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약산입니다라고 정확히 표현을 해준 부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HA의 양을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근사시킬 수는 없을 거고, 네, 4K 그리고 6M이라고 하는 상대값들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이 1번이었는데요. 많이 어려웠나 봐요. 이 문제가 진짜 오답률이 엄청 높더라고. 어려웠던 문제 맞다. 선생님도 처음 보고 뭐 약간 많이 이랬다. 그래서 요 17번 문제는 이제 9월 그리고 수능에서 어떻게까지 변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17번에서 시간을 꽤 많이 잡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으로 넘어가서 18, 19, 20번을 풀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뒤로 넘어오고 나면 18, 19, 20은 진짜 쉬웠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문항들 중에서도 좀 쉽게 나온 편이 아닌가 싶거든요. 18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식입니다. 화학 반응식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다가 A만 넣어 주었어요. 자, 쭉 반응이 진행이 돼서 반응이 완결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나는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A와 C의 부분 압력 PA, PC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나머지 계산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항 중에 하나인데 이제 또 막상 해보면 괜찮았을 거예요. 처음에 실린더에 A만 넣어줬죠? 그러면 초기에는 A의 압력이 2기압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이 니은이라고 하는 지점을 봤더니 A의 압력이 0.6기압이 됐대요. 근데 이 실린더 안에 있는 전체 기체 압력은 2기압으로 항상 일정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0.6기압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B와 C는 합쳐서 1.4기압이 되어 주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 B와 C는 몰수비가 1대 6의 비율로 만들어집니다. 압력비도 1대 6이라는 거고, 그러면 0.2 그리고 1.2 이렇게 압력을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1.2예요, 그냥.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기억과 니은에서 전체 기체 밀도 B는 이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넣어준 A의 양이 일정하니까 밀도 B는 결국 부피 B다. 그럼 부피 B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들의 몰수 B라고요. 비율이에요, 여러분. 비율. 그 상대값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값으로 가봅시다. 니은부터 시작을 해볼게. 니은을 봤더니 A, B, C의 압력비가 6대 2대 12, 3대 1대 4예요. 3대 1대 6이에요. 자, 그러면 압력비가 3대 1대 6이라는 건 몰수비가 3대 1대 6이라는 거죠. 근데 B가 1 만들어지려면 A가 얼마만큼 사용됐어야 돼? 4 사용됐어야 돼. 그래서 원래 A는 7만큼 있었다. 이게 처음 상태, 기억 상태고요. 여기가 니은 상태예요. 몰수비가 7대 10이네요. 부피비가 7대 10이네요. 자, 근데 기체 질량이 일정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밀도비는 결국 부피에 반비례해야 돼서 여기가 10대 7이 돼요. 밀도비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궁금해하고 있는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10분의 10이었습니다. 10분의 12 곱하기 기억과 니은에서의 전체 기체 밀도비는 7분의 10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7분의 12 이렇게 계산해서 끝.
그래서 18번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를 진짜 풀면 딱 요 정도의 숫자만 쓰면 끝나는 문제였어. 17번보다 훨씬 쉽죠. 아마 지금 여러분이 다시 보면 어우 이렇게 뭐 쉬운 문제였어? 근데 아마 시간이 부족해져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잘 못한 경우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정말로 소중한 연습 한번 했습니다. 시간 분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정말로 그거 자꾸 막 시간을 쓰기보다 내가 조금 자신 있는 파트들 먼저 이렇게 접근하는 법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이전 모의고사는 교육청 모의고사는 조금 쉬웠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쭉쭉쭉 풀어 나갔어서 그렇게 시간 부족을 엄청나게 느끼지는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17번 문제가 조금 크리티컬했다. 어쨌든 우리 18번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주고 싶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X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이겁니다. 지금 어떠한 선형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비율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네. 약간 거의 막 중학교 막 이렇게 삼각형 할 때 했던 거 아니야? 이거 대 이거는 여기 대 여기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지점은 뭐냐면 A가 모두 다 반응이 끝난 지점이에요. 그럼 A가 모두 B와 C로 바뀌어 나간 건데 A가 4가 반응하면 B는 6만큼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A가 2기압이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쨌든 전체 기체 압력은 2기압으로 일정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B와 C가 1대 6의 비율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C가 나타내는 압력은 7분의 6만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율을 2대 7분의 12라고 쓸게요. 근데 여기 0.6기압이지? 얼마 사용한 거야? 네, 1.4기압 사용했어요. 1.4기압 사용했으면 0.7 곱한 거네요. 여기에도 0.7, 10분의 7을 곱해주게 된다면 여기는 10분의 12가 돼요. 이게 X라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X 구했던 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죠. 근데 쌤은 진짜 이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해. 그냥 복잡하게 물론 이렇게 선형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왜?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거 압력은 일정하다 이런 거 관계를 사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또 다른 자료가 나와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할 때가 있을까 봐 소개를 합니다. 자료에 따라서 어떤 걸 더 사용하는 게 편할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모두 다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19번으로 갈 거예요. 우리 EBS 사이트를 보면 그 오답률 탑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직 그 집계가 다 정확하게 끝나지는 않았겠지만 요 19번도 꽤나 어렵게 느껴졌었나 봐. 오답률이 꽤 높아요. 근데 얘들 이것도 하고 나면 이런 느낌 될걸? 자, 19번 볼게요.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고 있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입니다. 1차 반응이죠. 그럼 반감기를 생각해 주세요. 이거는 너무 뻔해요. 자, 반응 시간이 20분입니다. 그때 A와 B 질량 그리고 C와 B 질량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율로 나왔으니까 어쨌든 질량에 대한 상대값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일단 상대값으로 처리하고요. 나중에 실제값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면 실제값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대값을 처리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야. 상대값으로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실제값까지 한 번 더 체크. 이 둘 모두 B의 질량이 5가 기준인데요. 스케일이 똑같으니까 그냥 이대로 갑시다. 이 말은 A의 질량이 3, B의 질량이 5, C의 질량이 4 있고요. 그럼 처음 우리가 넣어준 A는 12만큼 넣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여기서 말한 12는 상대값이야. 자, 상대값으로서 12만큼 A를 넣었습니다. 근데요, 20분이 지나고 났더니 A가 3 남았대. 그럼 반감기가 2번 지난 거지. 12에서 6, 6에서 3.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반감기가 2번 지났다. 반감기가 10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반감기가 이렇게 2번 지난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A의 질량분의 C의 질량을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일단 A의 질량을 찾는 거는 이제 뭐 금방 해요. 3 남아 있었는데 다시 반감기가 2번 지났어요. 2분의 1, 다시 한번 2분의 1 해서 4분의 3 남아 있습니다. 이제 C의 질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C의 질량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떻게 얘기할 거냐? C랑 B의 질량의 비는요. 4대 5의 비율로 존재해요. B와 C의 질량은 5대 4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A의 일부가 생성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이 생성물의 질량들 중에서도 C의 질량은 9분의 4라는 소리야. 처음에 10이 있었죠? A를. 그럼 결국 4분의 48을 사용할 거야 라는 건데 4분의 48 중에서도 4분의 3만 남았어요. 그럼 반응으로는 4분의 45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만큼이 B와 C의 질량의 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C는 얼마만큼이라고? 9 중에 4라고. 그래서 9분의 4라고. C의 질량이 얼마? 5예요. 그럼 X라고 하는 애들은 5를 4분의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4 해서 3분의 20입니다.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A와 B의 분자량 B는? 이라고 물어봅니다. 재밌는 거는 분자량 비율이에요. 우린 계속 상대값으로 가도 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가볼게요. A와 B라고 하는 애들을 보면 개수가 서로 똑같은 거 보이죠? A가 2개 사라지면 B가 2개 생성이 됩니다. 처음에 우리 A가 이만큼 있었다고 할게. 몰수야? 이만큼 있었어. 반감기가 지나잖아. 절반이 사라져요. 자, 절반만 A가 남아있어요. 근데 사라질 만큼 누가 생겨? B가 생겨나. 그럼 얘가 B가 되네? 얘가 A가 되네?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A와 B의 몰수 B가 서로 같다고. 그럼 A와 B의 질량 B가 바로 분자량 B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질량 B 체크해 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12를 사용하기로 했었거든? 그럼 반감기가 한 번 지났어. A는 그러면 6만큼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B와 C를 합쳐서 6만큼 생성이 됐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B는 9분의 5만큼 존재한다? 여기 9분의 5. 일단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상대값 비율만 알면 돼요. 일단 이거 비율 몇 대 몇이야? 9대 5야. 그래서 A와 B의 분자량 B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X 3분의 20 곱하기 B분의 A. B가 5라고 한다면 A는 9겠다. 4, 3, 12. 그래서 19번의 답은 5번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거 덧셈. 요거 4분의 1로 한번 나눈 거. 이거 끝. 그래서 19번이 잘 풀면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값 144g이라고 하는 숫자가 굳이 없어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막 여기다 값들을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 좀 어려운데. 시간은 없어. 20번 남았어. 이렇게 이제 풀게 되는 좀 부담이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요 19번도 한번 다시 살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17번과 같이 정확한 숫자가 나왔어요. 실제 물질의 양들이 나왔지만 17번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 실제 물질의 양까지 우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대값으로서 다 처리를 해 나왔던 문항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20번 볼게요. 20번.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해 내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20번 어려웠을까? 일단 시간은 조금 부족했을 것 같고 요 문제는 어느 순서부터 보는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일단 문제를 얘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화학 반응식 주어져 있고 평형상수 K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은 온도 T에서 강철 용기 가와 실린더 다에 C가 들어가 있는 초기 상태를 나타내요. 처음에는 그대로 평형에 도달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꼭지를 열어서 평형에 도달시킬 거고요. 그리고 고정장치를 열어서 세 번째 평형에 도달시킵니다. 이거를 1, 2, 3 순서대로 보면 어려워요.
각각의 평형 상태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걸?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상태를 보자. 세 번째 상태는 뭐야? 여기 열었죠? 고정장치를 풀었어요. 결국 3리터 안에 C가 10W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걔네가 그냥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걔네들을 9대 1의 비율로 나눠놨을 뿐이에요. 됐니? 그래, 그럼 그 한 가지 상태로부터 이렇게 쭉 가면 이 문제가 너무너무 쉬워진다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부터 볼게요. 첫 번째 평형에서 강철 용기의 A가 질량이 상대값으로 6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꼭지를 열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나의 A가 4만큼 존재하고 있네? 1리터, 1리터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도 4만큼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량이라고 나왔으니까 어차피 몰수비 상대값으로서 가해서 여기 첫 번째 평형에서 A가 6만큼 만들어졌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네, 여기 요만큼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평형 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평형 3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었죠? 오케이, 그냥 3리터 안에다가 C, 10W를 넣고 평형에 도달시킨 거야. 다만 그거를 9대 1의 비율로 나눠 놓은 거다. 그러면 다해서 1만큼 있었으면 여기 나머지는 9만큼 A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9대 1, 1대 9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평형 3에서 다속 전체 기체 부피는 계속 얘기해 얘들아. 3리터를 9대 1로 나누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 부피를 X라고 한다면 X는 3을 10분의 1, 9대 1로 나눈 겁니다. 찾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C의 질량은 이라고 했으니까 C의 질량까지만 찾으면 돼요. 자,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요거랑 요거 두 개의 평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용기에 넣어준 C의 양을 얼마라고 해볼까? 그냥 K라고 해볼까? K. 그럼 평형 1에서는 A가 그냥 상대값으로 6만큼 만들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B도 똑같은 양이 만들어졌죠? C는 그러면 K에서 6 사라졌을 거야. 자, 이번에는 여기 평형 2로 갑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 2리터 안에 C를 9W 넣었어요. 이런 의미잖아. 그럼 C는 처음에 똑같이 K만큼 있어요. A가 8만큼 만들어졌으니까 B도 8만큼 있을 거고요. C는 K에서 8을 뺀 만큼 남아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예요. 자, 그럼 우리가 평형이라고 했으니까 평형상수 K를 계산할 수 있겠네. 첫 번째 평형 같은 경우에는 용기가 1리터니까 그냥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몰수비를 농도비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 A, B 그리고 C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개 중에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 쌤, 얘네들은 사실 정확한 몰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옆에서도 똑같은 상대값의 스케일로 쓸 거기 때문에 이 K를 제외하면 이 양쪽에서의 그 스케일과 관련된 값들은 다 똑같이 약분돼서 사라질 거거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보자. 이번에 평형 2에 대한 정보예요. A가 8 있어요. 그럼 B도 8 있는 거고 C는 K-8만큼 있죠. 근데 이번에는 조심해야 돼. 부피가 얼마라고? 2라고 했어. 반응계수의 합이 2고 반응계수의 합이 1이니까 오케이. 2를 그냥 한번 곱해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 쭉 다시 한번 정리. 36, 64. 그럼 여기는 32가 되겠죠. 다시 한번 약분할게요. 4면 여기 9, 8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산 방법을 좀 하나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 비례식을 계산할 때 가비율이 엄청 열심히 막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요? 막 이렇게 아니면 또는 비율 계산을 했던 거 기억나요? 그 비율의 차이가? 이것도 똑같은 거야. 얘들아, 이 둘의 차이가 얼마야? 1이죠. 이 둘의 차이는 얼마예요? 2예요. 2로 맞춰주고 싶어요. 어떻게? 곱하기 2 해주면 되지. 그래서 여기가 18이다. 곱하기 2에서. 그럼 K-6, 여기 K-6이 18이 돼야 되니까 K가
24가 되어주는 거야. 됐니? 자, 그럼 K가 24. 그러면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어떤 상태가 됐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요. 지금 가, 나를 합쳐서 9만큼 있잖아요. 여기 A가 9만큼 있어. 그러면 원래 C에 24만큼 C가 있었는데 9만큼이 사라졌으니까 15만큼 남았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같은 상황이 됐잖아. 평형 3에서는 원래 여기 있던 존재 W라고 했었는데 얘네들 중에서 24분의 15만큼이 남았다. 8분의 5만큼 남았다. 이게 바로 C의 질량 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와 Y 이 둘을 곱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약분되면 따라서 16분의 3W 이렇게 체크해주면 오케이, 답은 4번입니다 라고 해서 체크해 나가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보면 막상 쌤이랑 계산을 한 건 크게 없어. 그냥 다라고 하는 그 평형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 상태의 의미로부터 K 정도, 네, K를 계산을 할 때도 우리가 그 비례식을 해결하는 그 방법 그대로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게 없다. 크게 복잡하지 않고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으나 이거를 첫 번째부터 하나 보면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아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네, 정보가 좀 많이 열려 있는 거, 내가 다루기 쉬웠던 상태부터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도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쌤이랑 같이 4학년도 6월 모평 문제들 쭉 풀어봤습니다. 아유, 당연히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지. 당연히 쉽지만은 않죠. 특히 새롭게 느껴지는 유형의 문항들도 있었으니까요. 쌤이랑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죠. 17번 매우 어려웠습니다. 네, 이거 진짜로 만약에 선지에 90이라고 하는 선지가 있었으면 그거를 엄청 많이 골랐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선생님 혼자 상상을 했어. 여기에 그래서 일부러 90을 뺐나? 얘들아, 그건 아니야. 이거 약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선지가 빠졌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7번 문제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은근히 19번 문제도 오답률이 높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19번도 우리가 상대값으로서 물질들의 관계를 처리하는 방법들. 그래서 17번, 19번 실제값. 굳이 필요 없었으나 우린 이렇게 확인했다라는 거 해줬으면 좋겠고, 역시 18번도 뭐 기체랑 관련된 문제니까요. 다시 한번 봐줘도 좋을 것 같고, 특히 20번. 계속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더 자신 있는 상태로부터 접근을 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지 꼭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꼭 봐야 돼, 얘들아. 6평 쉽지 않았고 만만치 않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들이 꽤 많았으니까요. 꼭 복습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9월 수능 더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